больше боли нет в моем сердце. Улетаю, рывки не глотаем свободу. 현명하신 대한민국 소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흑수저 라이프 거지라이더 초이스미입니다. 이제 드디어 이번 편 영상으로 지겨운 악몽의 회상이 끝납니다. 대한민국 법에서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완벽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. 피해보상 청구 소송은 1년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도 의사의 진단서를 받지 않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며 피해구제 요청 절차는 차량을 사용한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기준을 토대로 피해액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한 보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. 따라서 저는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게을러 터진 법 제도에 의지하여 정신소모를 하기보다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여 아예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였습니다. 저의 채널은 좋아요와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. 다만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이 된다 판단되시면 제 영상의 정보만이라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최소의 선택으로 만드는 자유, 지금 시작합니다. 11번째입니다. 시동 꺼짐 그리고 고개 드는 첫 번째의 저주. 이 구라바이크 125는 약 0도의 날씨에 젖은 눈이 내리는 날이면 공회전 유지가 안되고 시동이 꺼집니다. 이걸로 겨울에 눈이 오는 날마다 고생을 하여 약 3일 출퇴근하는 6회 동안 위험한 주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뒤에 가스 쇼바인 척 달려있는 가짜에 가까운 쇼바도 압력이 부드럽지 못합니다. 이날 저는 생애 두 번째 슬라이딩을 했습니다. 눈 쌓인 도로를 느릿느릿 가는 차량들 사이에서 스로틀은 계속 당긴 상태로 클러치 반클러치 조절로 주행을 합니다. 결국 또 시동은 꺼져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근처 주유소에 허락받고 바이크를 세우고 버스 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가서 버스 타고 출근했습니다. 잠시 후 점심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출근하며 맡긴 이 쓰레기 바이크를 찾으러 갔습니다. 주유소 직원분들께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. 쓰레기 바이크 때문에 화나 있는 소비자 진상 취급하는 바이크 업체 직원의 행태와 비교해 앞서 말씀드린 한강대교 부근 수리센터 사장님과 이 주유소 직원분의 배려는 정말 하늘 같았습니다. 그러나 앞서 첫 번째의 문제로 저는 이번에 기어코 피를 보게 됩니다. 첫 번째에서 뭐라고 했었죠? 휠 밸런스, 전륜만 밸런스 잡은 상태라 후륜은 울렁거립니다. 그리고 시속 30km도 안 되는 매우 느린 속도에서 램프 구간 길을 돌아서 내려가는데 약간의 녹은 눈으로 인해 후륜이 미끄러졌습니다. 후륜이 울렁거리지 않았으면 멀쩡히 지나갔을 길, 울프였다면 잠깐 미끄러졌다가 다시 중심 잡고 갔을 길이 이 차량으로는 후륜이 미끄러지며 넘어집니다. 이날 옷도 찢어지고 우측 골반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. 뒤에 승합차가 따라 내려오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치일 뻔했습니다. 그 전까지 동네 센터에서 시동이 꺼진다고 둘째 날까지 말했는데 원인을 못 잡다가 이제 제가 승합차에 치일 뻔하고 다쳐서 쩔뚝거리니 셋째 날에 그제서야 카뷰레터 아이들 조정으로 시동 꺼짐을 잡았습니다. 일단 간단한 것 때문에 슬라이딩을 하고 차에 치일 뻔했던 겁니다. 그리고 죽기 싫으니 당장 아픈 몸을 이끌고 영등포 SYM 대리점 으로 가서 다른 업체 바이크 들이대는 거 정말 염치 없는 짓이지만 휠 밸런스 좀 잡아달라고 했습니다. 남의 업체 대리점으로 끌고 가서 굽신굽신 이 말을 해야 하는 입장인 제 자신이 정말 불쌍하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개돼지 같았습니다. 휠 밸런스 교정 비용 5만원 지출했고요. 쇼바 상태가 안 좋아서 안양천 부근 공사 구간에 도로관리 부실 때문에 충격 먹어 다시 찌그러졌습니다. 울프는 이 정도 공사 구간 지난다고 찌그러지진 않습니다. 이 구라바이크 125의 쇼바와 휠은 한국 도로에서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. 수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휠, 더 이상 돈을 들이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되어 이제 포기했습니다. 이미 완전히 손상될 경우 교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니 휠이 아세일합니다. 아예 뒷바퀴 휠 구성 파츠 전부를 통으로 사야 된다는 겁니다. 림, 스포크 등으로 따로 못 사요. 통으로 얼마? 60만원. 림 하나 때문에 바퀴 휠 전부를 사야 되는 바이크. 이제 이 차량이 어떤 목적으로 249만원에 판매되는지 의도가 보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. 기어 페달에 고무 재질 때문에 페달 전부를 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나온 말은 뭘까요? 비싸긴 하나 백스텝은 재질 걱정 안 해도 된다입니다. 뭔 말인지 다들 아시겠죠? 이제 알겠더라고요. 이 구라 125라는 쓰레기가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지.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차에 돈을 치덕치덕 처발을 하는 겁니다. 여태까지 상황을 겪은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업체가 파는 제품 중 바이크는 하나의 명분이고 옵션 장사, 부품 장사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.
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 쓰레기를 처분하기 위해 알아봅니다. 그간의 정신적인 소모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분하고 싶었습니다. 울프를 판매하는 업체를 알아보고 이제 동대문 쪽에서 울프와 대차 판매하는 업체를 찾아가 매입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. 그쪽 센터에서 매입 전문으로 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들려줍니다. 100만원. 10년 된 중고 울프가 140만원에 판매되는데 1년 된 이놈이 매입가가 100만원입니다. 10년 된 울프와 대차도 할 수 없어요. 이 249만원짜리 쓰레기 바이크는 1년 1만 킬로미터 지나면 매입가가 100만원입니다. 동대문 센터 사장님도 저도 잠깐 얼굴을 마주봤습니다. 같이 느끼는 이 황당함, 어이없음. 죄송합니다. 잠시 생각 좀 해볼게요. 그쪽도 네 그러세요. 그렇게 이를 갈면서 집에 도착해서는 그래도 처분하자. 다시는 만지기도 싫은 쓰레기로 동대문까지는 못 가겠고 바로 판매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. 아마 저 같은 상황 겪은 분들 계시겠죠? 어떻게든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려받기 위해 고장과 불량과 조악한 품질은 내용에 추가하지 않았을 겁니다. 하지만 저는 이 바이크가 세상에 다시 없을 쓰레기인 점을 인정하며 현재까지 누구도 저보다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없을 정도의 가격으로 올렸습니다. 판매 사이트에서 이 바이크 전국 최저가를 검색해보세요. 이게 제가 올린 겁니다. 인수하시는 분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수리를 하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쓰레기다. 정말 조심해야 한다. 다칠 수도 있다. 그리고 12번째로 인수자분께 넘기는 도중 시트 캐노피가 떨어져 3만원을 더 깎아주고 넘겼습니다. 캐노피 재질은 일반적인 바이크 카울의 강성이 아닌 플라스틱의 재질로 지난번 매우 낮은 속도로 넘어졌을 때 그만한 충격에 손상되었던 겁니다. 이 바이크를 타는 동안 휴대폰 수리비 15만원, 오일값 15,000원, 휠 교정 비용 5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10만원대 오픈페이스 헬멧을 분실하였고 전국 최저가로 버리다시피 판매하는 와중에도 3만원을 더 깎아줘야 했습니다. 스트레스로 인해 반정신병자가 되고 진상에 염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49만원에서 102만원만 남았습니다. 이 바이크를 타면서 수많은 고장과 스트레스와 사고 위협을 겪으면서 누구에게도 미안하단 말은 단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으며 그 대신에 뽑기가 안 좋았나 보다. 네가 너무 민감한 거다. 이것 때문에 내가 스텐 용접봉을 사러 갔다 왔다. 고장나면 다 고쳐주는데 왜 짜증이냐. 왜 우리한테 짜증이세요? 우리가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. 그렇게 짜증낼 거면 왜 이거 타세요? 두가티 같은 거나 타시지. 다음에 수리비 받는다고 했으니까 돈 내놓으세요. 이런 가스라이팅 세네 시전이나 듣고 지냈습니다. 라이더 여러분들 그리고 입문자분들 바이크 고르실 때 가장 먼저 따질 것은 안전과 내구성입니다. 그 다음이 가격이고 디자인은 맨 나중입니다.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. 그동안 겪은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정리도 일단락은 했으니 갑자기 스트레스 받는 일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이제 쓰레기 악몽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대한민국 소비자 여러분께서 올바른 선택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나날이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는 정지선